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구토 1979. 2. 그 녀석들의 목소리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우 기분 나쁜 전화 목소리였습니다. 여하튼 그 전화는 매일 걸려왔습니다. 6월 5일에서 7월 14일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토한 기간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난 전화와 구토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거야 저도 몰라요. 그는 말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여하튼 전화는 언제나 같은 식이었어요. 벨 소리가 나고 제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찰칵하고 끊어집니다. 매일 한 번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간은 제 멋대로입니다. 아침에 걸려올 때도 있고 저녁에 걸려올 때도 있으며 한밤중에 걸려올 때도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되는데 직업상 그렇게 못하고 여자들한테서 걸려오기도 하니까 하기는 그렇구먼. 나는 말했다. 전화와 병행해서 구토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먹은 것은 거의 토했다고 생각합니다. 토하고 나면 굉장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그것을 다시 전부 토해버립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도 평균 3끼 중 1끼 정도는 토하지 않고 소화시키는 셈이니까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죠. 만약 3끼를 전부 토해버렸다면 그거야말로 영양주사라도 맞아야 할 형편이죠. 병원에는 안 갔어? 병원에 말이에요. 물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종합병원입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소변 검사도 했습니다. 암일 가능성도 있어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 하나 나쁜 곳이 없었습니다. 건강 그 자체입니다. 결국은 위의 만성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일 거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고 위장약을 받아왔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술을 조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의 만성 피로에 대해서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의 만성 피로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 있다면 그 자식은 멍청이죠. 만성 피로라는 것은 위가 무거워지고 명치 언저리가 서리고 아프고 식욕이 없어지거나 합니다. 만약 구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프의 증상이 생기고 나서는 찾아오는 것이지요. 구토가 독립해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구토를 할 뿐이고 그 이외의 증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항상 고프다는 것만 빼면 기분도 굉장히 좋고 머리 회전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은 꽤 밀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여자 문제도 말할 필요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3일에 한 번은 수영장에 가서 마음껏 헤엄치고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구먼. 나는 말했다. 단지 토할 뿐입니다. 그는 말했다. 2주일간 계속 토하고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렸다. 15일째 그는 몸서리가 나서 일을 그만두고 구토는 그렇다 해도 전화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호텔방을 얻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보내야겠다고 결정했다. 처음 얼마간은 뜻대로 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점심 식사로 로스터 비프 샌드위치와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를 전부 먹어치웠다. 환경이 변한 것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는지 그의 위는 점심 식사를 잘 받아들였고 그대로 말끔하게 소화시켰다. 3시 30분에 호텔 커피숍에서 친구의 애인을 만나
체리파이를 블랙커피와 함께 위에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순조롭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친구의 애인과 잤다. 섹스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녀를 보내고 나서 저녁 식사를 혼자서 먹었다. 호텔 근처의 식당에서 두부와 삼치구이와 어육과 채소에 식초를 친 음식과 된장국으로 밥 한 공기를 먹었다. 여전히 알코올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게 6시 30분이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뉴스가 끝나자 에더 맥베인의 신작을 읽기 시작했다. 9시가 될 때까지 구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 주일의 많은 포만감을 그는 천천히 흡족하게 즐길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런 상태로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어 모든 상황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는 기대했다. 그는 책을 덮고 텔레비전 스위치를 넣고 잠시 리모컨으로 채널을 찾다가 오래된 서부극을 보기로 했다. 영화는 11시에 끝나고 그날 마지막 뉴스가 그 뒤를 이었다. 뉴스가 끝나자 그는 텔레비전을 껐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위스키가 마시고 싶어서 바로 옥상에 있는 바에 가서 술을 한잔 할까도 생각했지만 생각을 바꿔서 그만두었다. 오랜만의 멋진 하루를 알코올로 더럽힐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침대의 독서등을 끄고 모포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한밤중이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2시 15분이었다. 처음에는 잠에 취해서 어째서 저런 곳에서 벨이 울릴까 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고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수화기를 집어들고 귀에 갖다 댔다. 여보세요? 전화는 말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언제나처럼 그의 이름을 대고 그 다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뚜뚜 하는 발신음만이 귀에 남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